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하나의 꿈을 품고 낯선 땅으로 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정숙 씨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가방 속에는 단출한 옷 몇 벌과 남편이 땀 흘려 마련한 $5,000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간절한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말자.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그녀는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모두 번듯한 직장을 구해 제 몫을 해냈고 그녀 자신은 62세부터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몇 해 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돌아왔어요. 정숙 씨처럼 수십 년간의 이민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 즉 향수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귀국은 은퇴 이후의 삶, 그 현실적인 해답이 바로 이곳 한국에 있다는 냉철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이면에는 수많은 밤을 지새운 고민과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미국 연금을 받으며 한국에 정착한 세 분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발견한 한국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적인 귀국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은 어떤 것인지 그 깊은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세 이진우 씨입니다. 그는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32년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매달 약 $1,800, 우리 돈으로 24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무릎 수술이 시급했는데 미국 메디케어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적었어요. 자기 부담금이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평생 모은 돈을 병원비로 다 쓰게 될까 봐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그는 대구의 한 종합병원 근처 오피스텔에 살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등록한 뒤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모두 합쳐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은퇴 후에는 건강이 곧 생명이고 전부인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정말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든든할 순 없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65세 김미자 씨의 선택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명쾌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바로 연금은 달러로 받고 생활은 한국에서 한다는 것이었죠. 부부가 합쳐 매달 약 $3,200의 연금을 받는 그녀는 현재 광주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월세 35만 원짜리 아담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한국에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집 바로 앞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신선한 채소를 싸게 살 수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병원도 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돈으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생활하고도 저축까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한국의 진짜 매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마트에 가면 점원이랑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고 미용실에 가서 알아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한마디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머리를 만져줘요.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이 편안함,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다는 이 느낌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이 그리워 돌아온 박종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에서 38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좁은 운전석에 앉아 쉼없이 일하며 은퇴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달 약 $2,000의 연금을 받으며 경기도 남양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영상통화 100번 한 것보다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가서 다 같이 둘러앉아 뜨끈한 밥 한 끼 먹는 게 수만 배는 더 따뜻하더라고요. 손주 녀석이 재롱 떠는 걸 보고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그냥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는 맛이구나 싶어요. 물론 귀국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등록부터 은행 계좌 개설, 통신사 변경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지만 그 시간만 지나면 정말 살만해집니다. 연금은 미국 통장으로 그대로 받고 생활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안에서 충분히 해결돼요.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을, 제 가족을 이곳 한국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처럼 한국은 은퇴한 교포들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매력을 제공합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단연 압도적인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미국의 복잡한 메디케어 시스템과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필수적인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둘째, 현명한 생활비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소득은 달러로, 지출은 원화로라는 공식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물가를 피하고 광역시나 중소도시 혹은 한적한 농촌 지역에 자리 잡는다면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은퇴 교포들이 아주 많습니다. 셋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서적 안정과 소통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그 어떤 질병보다 무섭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없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어도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정서와 정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방인으로서 느껴야 했던 미묘한 소외감을 치유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귀국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을 조언합니다. 먼저, 행정적인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귀국 전 미국 사회보장국을 통해 본인의 연금 수령 자격과 해외 거주 시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관련 서류나 세금 고지서를 받기 위해 미국 내 주소를 유지하거나 우편물 수령 대행인을 지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미국 은행 계좌로 받되
필요할 때마다 한국의 외화계좌로 송금하여 환율이 유리할 때 원화로 환전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귀국 후 주민등록을 복구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복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료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거주지 근처에 믿을 만한 종합병원을 주치의 병원으로 정해두고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나 지역보건소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유료비를 절감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그리고 공동체적인 준비입니다. 오랜 이민 생활 후 귀국하면 초기에는 오히려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영문화 충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귀국교포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삶의 활력을 찾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무대의 시작입니다. 그 무대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국이라는 무대는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온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야기들처럼 먼저 돌아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내린 수많은 사람들의 평온한 미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어떤 무대에서 펼쳐지기를 꿈꾸고